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 4시. 여보세요? 사모님, 저 김 과장입니다. 회장님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왜요?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탔다. 머릿속이 하였다. 병원 응급실 앞에 남편 회사 직원들이 서 있었다. 사모님, 우리 남편은요? 어디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남편.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유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짓말이죠? 어제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남편 강태수. 62세. 35년을 함께 산 사람. 영안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 천을 걷어내자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정말 자는 것 같았다. 여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왜 이래요?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고 갔잖아요. 출장 잘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대답이 없었다. 일어나요. 장난치지 말고.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큰아들 민준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요? 심장마비래. 갑자기.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딸 수연에게도 전화했다. 수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다. 아빠가. 그래, 얼른 와. 장례식장을 알아봤다. 남편 회사에서 도와줬다. 회장님께서 평소 회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장례 절차는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영정 사진을 골랐다. 작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 활짝 웃고 있는 남편. 이 사진으로 할게요. 사진 속 남편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장례식장 빈소가 차려졌다. 고 강태수. 명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사모님 앉으세요. 직원이 의자를 권했다. 빈소에 앉아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35년. 25에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나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다. 미선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프로포즈 하던 날이 생각났다. 소박한 식당에서 꽃도 없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다. 민준이, 수연이. 남편은 성실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다.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했다. 여보, 오늘 놀러 갈까? 어디로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그런 남편이었다. 출장이 잦았다. 한 달에 2~3번은 지방 출장을 갔다. 여보, 또 출장이에요?
응, 부산 지점 일이 있어서 2박 3일이면 돌아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항상 그렇게 보냈다. 의심한 적도 없었다. 성실한 남편, 좋은 아빠.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 가장. 사모님 남편분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부러워요. 동네 아줌마들이 그랬다. 그럼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저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자랑스러웠다.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강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두들 안타까워했다. 큰아들 민준이가 도착했다. 엄마, 민준아. 민준이가 나를 안아줬다. 그제야 울음이 터졌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내 아빠가. 딸 수연이도 왔다. 남편보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아빠. 수연아 진정해. 민준이가 동생을 달랬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계속 나를 봤다. 여보, 왜 갑자기 가셨어요? 우리 아직 할 얘기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잖아요. 남편은 평소에 말했다. 은퇴하면 세계 여행 가자. 당신이 가고 싶다던 유럽.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럼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일게요. 좋아. 빨리 먹고 싶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맛있게 먹었다. 2그릇이나. 여보,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어. 정말 맛있다. 그래요? 다행이다. 내일 출장 갔다 올게. 2박 3일.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사랑해. 마지막 인사였다. 새벽녘 고개를 들었다. 빈소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서 밖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돌아와 앉았다. 여보, 편히 쉬어요. 제가 잘 지킬게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일 이 빈소에 나타날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을. 35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평온했다. 장례식 둘째 날 아침.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다.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10시쯤 빈소 입구가 시끄러워졌다. 저기요, 잠깐만요. 신분 확인 좀. 장례식장 직원의 목소리였다. 제가 고인의 가족이라니까요. 낯선 여자 목소리. 고개를 들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10살 정도의 남자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낯선 얼굴이었다.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수연이가 속삭였다. 모르겠어. 여성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영정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올렸다. 아이도 따라서 절을 했다.
절을 마친 여성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혹시 남편 회사분이세요? 아니에요. 여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도 고인의 가족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저도 태수 씨 아내입니다. 시간이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장난해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에요. 저는 진심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 아이가 태수 씨의 아들이에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수연이가 소리쳤다. 조용히 하세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민준이가 따졌다.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죠. 직원의 권유에 우리는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문이 닫히자 민준이가 여성에게 다가갔다. 당신 누구예요?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성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 남편과 그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5년 전 제주도에서요. 다음 사진. 남편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이건 3년 전이고요. 또 다른 사진들. 생일 케이크 앞에서 놀이공원에서 해변에서 모든 사진에 남편이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합성이죠? 수연이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슨 소리예요? 태수 씨가 15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그때 태수 씨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머리가 멍해졌다. 이혼? 우리 부모님이 언제 이혼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태수 씨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내와 이혼했고 혼자 산다고. 말도 안 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장례식 부고를 보고 부인이 따로 계시다는 걸. 여성이 핸드폰을 꺼냈다. 이것도 보세요.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수진아,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준서 생일 선물 샀어. 내일 갖다 줄게. 사랑해. 우리 가족. 모두 남편의 번호에서 온 문자였다. 이게 진짜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저도 15년 동안 태수 씨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준서도 아빠라고 알고 있고요. 아이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어린 눈에 혼란이 가득했다. 그럼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수연이가 주저앉았다.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태수 씨가 저를 속였다는 걸. 이혼한 게 아니라 결혼한 상태로 저를 만났다는 걸. 여성이 울먹였다.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내가 물었다. 태수 씨 명의로 된 보험이 있어요. 준서가 수혜자로 되어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제야 알게 됐어요. 보험? 네. 그리고
태수 씨가 제 이름으로 전세금도 내줬어요. 3억짜리 아파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민준이가 따졌다. 잘 모르겠어요. 태수 씨는 저한테 회사원이라고만 했거든요. 회사원? 우리 아버지 건설회사 이사였어요. 뭐라고요? 여성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사라고요. 연봉만 억대였어요. 그걸 몰랐다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월급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준다고. 200만 원?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의 실제 월급은 그것의 5배가 넘었다. 어머니,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민준이가 분노했다. 당신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저는 태수 씨가 이혼한 외로운 남자라고만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여성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준서는 죄가 없어요. 제발. 준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수연이가 물었다. DNA 검사하실래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상담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10살 아이가 나를 봤다. 남편을 닮았다. 눈매가 특히.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 민준이가 나를 부축했다. 물 좀 주세요. 수연이가 소리쳤다. 물을 마시고 진정했다. 일단 유전자 검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사진을 보여줘도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아버지 아들인지 확인해야죠. 알겠어요.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랑 재산 문제도 변호사와 상담해야겠어요. 저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감이 사라졌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15년간 다른 여자와 살았다고? 아이까지 낳았다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여성이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그녀를 불렀다. 뭐라고 부르면 돼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 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태수가 결혼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저도 속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준서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고.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았다. 둘이 나가고 나서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인지.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수연이가 울먹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의 유품을 뒤졌다. 지갑, 핸드폰, 다이어리.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결혼 기념일로 풀렸다. 문자함을 열었다. 수진이에게 보낸 문자들이 가득했다. 오늘 출장이야. 조심해서 다녀올게. 준서 학교 잘 보내. 사랑해. 가슴이 찢어졌다. 다이어리를 폈다. 거기에는 2개의 일정이 적혀 있었다. 빨간색 마이너스 우리 가족 일정.
파란색 마이너스 수진이네 가족 일정. 30년간의 완벽한 이중 생활이 거기 있었다. 다이어리를 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남편의 다이어리를 계속 들여다봤다. 빨간색 마이너스 우리 가족. 파란색 마이너스 수진이네 가족. 30년간 완벽하게 나눠져 있었다. 월요일 마이너스 미선 병원 동행. 화요일 마이너스 수진 집 저녁. 수요일 마이너스 민준 회사 면접. 목요일 마이너스 준서 학교 참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수연이가 토스트를 갖다 줬다. 괜찮아.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세요. 쓰러지시면 안 돼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전 10시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씨 측 변호사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쪽 변호사 이 선생도 함께 자리했다.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고인의 시신에서 샘플을 채취하면 됩니다. 준서 군의 샘플과 비교하면 그건 안 됩니다. 수연이가 소리쳤다. 왜 우리 아버지 시신을? 수연아, 진정해. 민준이가 동생을 말렸다. 하지만 오빠, 검사는 해야 해. 확실히 해야 우리도 마음 정리가 되잖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산 문제 협의. 고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예금 3억, 주식 2억, 부동산. 말을 멈췄다. 부동산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시가 12억. 그리고 분당 아파트 한 채 시가 8억입니다. 분당 아파트요? 처음 듣는 얘기였다. 네. 15년 전에 구입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제가 사는 집이에요. 심장이 멎었다. 당신네 집이요? 네. 태수 씨가 전세 내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매였나 봐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사는 강남 아파트도 남편 명의였다. 12억. 그리고 수진이가 사는 분당 아파트. 8억. 그럼 총 재산이 약 25억 정도 됩니다. 이 변호사가 정리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말을 흐렸다. 하지만 수진 씨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년간 동거했고 자녀도 있으니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따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수연이가 울먹였다. 저도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잖아요. 저는 몰랐다고요.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정하십시오. 변호사들이 말렸다. 일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협의하시죠. 협의는 거기서 끝났다. 수진과 변호사가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다. 어머니,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민준이가 분했다.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잖아요. 30년 동안.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가 너무해요. 수연이도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미웠다. 죽어서도 이렇게 고통을 주다니. 그날 오후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모님, 회장님 책상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다. 미선에게. 남편의 필체였다. 손이 떨렸다. 혼자 보시겠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응.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미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간 너를 속였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너도 사랑했고 수진이도 사랑했어. 두 사람 모두 소중했어. 선택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 비겁한 거 알아.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준서는 내 아들이 맞아. DNA 검사 안 해도 돼. 제발 그 아이한테는 잘해줘.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수진이도 피해자야. 그 사람한테도 미안해.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줘. 부탁이야. 미선아, 35년간 행복했어. 정말이야. 너는 최고의 아내였어. 최고의 엄마였고. 다음 생에는 바르게 살게. 약속할게. 사랑했어. 진심으로. 태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다. 사랑했다고? 진심이었다고? 그럼 이 배신은 뭔가? 이 고통은 뭔가? 편지를 구겨서 던졌다. 미워. 정말 미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다. 편지를 다시 주워 펼쳤다. 준서는 내 아들이 맞아. 남편이 인정했다. 검사 필요 없었다. 제발 그 아이한테는 잘해줘. 잘해주라고? 그게 가능할까? 남편을 빼앗은 여자의 아들을. 하지만 아이는 정말 죄가 없었다. 저녁 가족 회의를 했다.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어. 편지를 보여줬다. 민준과 수연이 읽었다. 이게 아버지 진심인가요? 민준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 다 사랑했다고요? 말이 돼요? 수연이가 울먹였다.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내가 말했다. 선택하지 못하고 두 가정을 다 유지한 거야. 우리 몰래. 그럼 우린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랑 재산을 나눠야 해요? 아버지 유언이 그러니까. 싫어요. 나는 절대 안 돼요. 수연이가 소리쳤다. 수연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35년을 바친 우리 어머니가 반밖에 못 받는 게. 대답할 수 없었다. 억울했다. 정말 억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이 그렇고 남편의 유언이 그랬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준서는 남편의 친아들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수진에게 연락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단둘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다.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검사 결과 보셨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태수 씨가 결혼한 줄 저도 압니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 남편이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 4본을 건넸다. 수진이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저한테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매일. 저한테도요. 둘 다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우리 둘 다 속은 거네요. 그러게요. 준서는 어떻게 지내요?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거 알고 많이 힘들어해요. 미안해요. 그 아이한테. 왜 사모님이 미안해하세요? 잘못은 태수 씨가 한 건데.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은 나눠야죠. 공평하게. 정말 그래도 되나요? 남편 유언이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준서가 남편 아들인 건 사실이니까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알아요.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다. 둘 다 강태수라는 남자의 피해자였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 남편이 늘 앉던 자리. 침실 옷장, 아직 남편 옷들이 걸려있는. 주방, 남편이 좋아하던 컵.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다. 엄마, 이제 정리 좀 하셔야죠. 민준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옷이랑 물건들. 아직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는 우릴 배신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래도 내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30년 동안 우릴 속인 사람을. 민주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많이 변했다. 웃지도 않았고 항상 화가 나 있었다. 민준아, 너무 그러지 마. 엄마는 괜찮으세요? 35년을 바쳤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 알고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니. 재산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죠. 그 여자한테 다 빼앗길 순 없어요. 민준아.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다음 주에 재산 분할 협의한대요. 한숨이 나왔다. 며칠 후 수연이도 찾아왔다. 엄마, 요즘 밥은 드세요? 응. 먹어. 거짓말이었다.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다. 엄마, 살 너무 빠지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수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어제 그 아이 봤어요. 그 아이? 준서요. 아빠. 아버지 아들.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서? 우연히 마트에서요. 엄마랑 장 보더라고요. 엄마, 그 애 진짜 아빠 닮았어요. 눈이랑 코가 똑같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처음엔 화났어요. 저 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애도 불쌍하더라고요.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거 알고 얼마나 힘들까. 수연이 울먹였다. 그 애는 죄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난 게 잘못인 건데. 내가 수연을 안아줬다. 그래, 넌 착한 아이야. 엄마,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미선 측 마이너스 나, 민준, 수현, 이 변호사. 수진 측 마이너스 수진, 김 변호사. 준서는 오지 않았다. 오늘은 구체적인 재산 분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고인의 총 재산 25억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면 설명이 이어졌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결론은 간단했다. 우리 쪽 약 15억, 미선 9억, 민준 3억, 수현 3억. 수진 측 약 10억, 수진 7억, 준서 3억. 이건 사실혼을 인정했을 때고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요? 수진이 물었다. 네. 15년간 동거하고 자녀를 낳았으니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전 법적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일종의 그런 지위를 인정받는 거죠. 민준이 책상을 쳤다. 말도 안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진정하세요. 35년 산 우리 엄마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민준이 소리쳤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15년을 바쳤어요. 제 청춘을.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저는 속았어요. 태수 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아, 그만해. 내가 아들을 말렸다. 하지만 엄마. 앉아. 민준이 마지못해 앉았다. 수진 씨. 내가 수진을 봤다. 네.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태수가 결혼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수진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태수 씨는 완벽했어요. 거짓말 하나 없이. 증거도 다 만들어놨고요. 증거요? 가짜 이혼 증명서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완전히 믿었죠. 충격이었다. 가짜 이혼 증명서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위조한 거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그럼 준서도 아빠가 재혼한 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전처라고 믿었고요. 세상에. 수연이가 입을 막았다. 태수 씨는 정말 철저했어요. 두 가정을 완벽하게 분리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사모님,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이에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당신도 속았다는 거 믿을게요. 엄마. 민준이가 항의했다. 민준아, 그만해. 수진 씨도 힘들어. 하지만 이 변호사님. 네. 재산 분할 제안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사모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준서 교육비는 따로 챙겨주세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협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민준이 화가 나서 앞서 걸었다. 오빠 기다려. 수연이가 쫓아갔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수진이 뒤에서 따라왔다. 사모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준서가 아버지 많이 그리워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아버지 산소에 데려가도 될까요? 가슴이 아팠다. 그러세요. 정말요? 네. 그 아이도 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민준아, 아버지가 우릴 배신했는데 엄마는 왜 착한 사람처럼 구세요? 화내고 싸운다고 아빠가 돌아오니? 그건 끝난 일이야. 이제 우리끼리라도 평화롭게 살자. 하지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근데 어쩌겠어. 수진 씨도 피해자야. 민준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화만 냈네요.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남편이 죽고 한 달. 내 인생도 봄이 올까?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주말에 준서 데리고 산소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세요. 혹시 사모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제가요? 네. 준서가 사모님을 뵙고 싶대요. 저를요? 네. 아빠의 첫 번째 가족을 만나보고 싶다고. 망설였다. 한 번만요. 제발. 알겠어요. 주말 남편 산소 앞에서 만났다. 수진과 준서가 먼저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 가까이서 보니 정말 남편을 닮았다. 눈매, 코, 입술. 할머니. 응? 아빠. 나쁜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다. 아니야.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그건. 그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근데 할머니는 왜 화 안 내세요? 엄마는 매일 울어요. 아빠한테 속았다고. 근데 할머니는 안 우세요? 할머니도 울어. 집에서 혼자. 그럼 아빠가 미워요? 한참 생각했다. 미워. 근데 그래도 내 아빠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때문에 할머니 힘드시죠? 아니야. 거짓말.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네 가족이 힘들다고. 준서야. 준서를 봤다. 넌 잘못 없어. 알겠니?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너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저도 할머니네 가족이에요. 그래. 너도 우리 가족이야. 준서가 나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수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셋이서 남편 앞에 앉아 있었다. 2명의 아내, 1명의 손자. 남편이 남긴 이상한 가족. 하지만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고 모두 살아가야 했다.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리됐다. 강남 아파트는 내가, 분당 아파트는 수진이 갖기로 했다. 예금과 주식은 합의한 비율대로 나눴다. 이제 남은 건 실제로 재산을 정리하는 일뿐이었다. 엄마, 이사 준비 좀 도와드릴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이사? 네.
이 집 너무 크잖아요. 엄마 혼자 살기엔. 맞는 말이었다. 35년 살았던 강남 아파트 40평. 이제는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다. 작은 집으로 옮기실까요? 그럼 남는 돈으로 여유롭게 사실 수 있고. 생각해 볼게.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나는 것. 남편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거실, 침실, 주방, 베란다. 모든 곳에서 남편이 보였다. 그날 오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 책상, 서랍. 하나씩 정리하다가 책상 맨 밑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했다. 수진에게. 모두 남편이 수진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아니, 보내지 않고 여기 보관한 편지들. 손이 떨렸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오늘 너를 처음 만났어. 커피숍에서. 내 미소가 정말 예뻤어.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어. 미선이와 결혼한 지 20년. 사랑은 익숙함이 됐고 설렘은 사라졌어. 근데 너를 보는 순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나쁜 거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태수. 가슴이 찢어졌다. 20년. 우리가 결혼한 지 20년 됐을 때 남편은 수진을 만났다.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다음 편지. 수진아, 오늘 너한테 거짓말했어. 미안해. 이혼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사실 아니야. 미선이와 아직 결혼한 상태야. 하지만 사랑은 없어. 그냥 익숙한 뿐이야. 진짜 사랑은 너야. 너밖에 없어. 언젠가 이혼하고 너랑 정식으로 결혼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태수. 눈물이 쏟아졌다. 사랑이 없다고? 익숙한 뿐이라고? 그럼 우리 35년은 뭐였나? 손이 떨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수진아, 오늘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 우리 아이야.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야. 미선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너를 선택할 거야. 조만간 이혼 얘기 꺼낼게. 태수. 이혼 얘기를 꺼낸다고? 그때가 15년 전. 준서가 태어난 해. 하지만 남편은 이혼 얘기 따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해 우리는 결혼 20주년 기념 여행을 갔다. 제주도. 남편이 제안했다. 여보, 결혼 20주년인데 여행 가자. 둘이서. 정말? 좋아. 행복했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수진에게 이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다음 편지. 수진아, 미안해. 이혼 못하겠어. 미선이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너도 미선이도. 둘 다 내게 소중해.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했어. 두 가정 모두 지킬 거야. 비겁한 거 알아.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태수. 편지를 구겨서 던졌다. 비겁한 게 아니라 쓰레기였다. 두 여자 다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진짜 사랑이었다면 선택했어야 했다. 상자에는 편지가 수십 통 더 있었다. 모두 수진에게 쓴 편지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변명들.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준서가 벌써 9살이네. 시간 참 빠르다. 오늘 준서 생일이었지? 미안해. 못 가서. 미선이네 집에서 민준이 생일이었거든. 같은 날이야. 운명인가 봐. 두 아들 생일이 같은 날이라니. 미안해. 항상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준서도 사랑해. 미선이도 사랑해. 민준이도 수연이도. 모두 다 내 가족이야. 태수. 편지를 읽고 나니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35년이 모두. 그날 저녁 수연이가 찾아왔다. 엄마 혼자 뭐 하세요? 아무것도. 울으셨어요? 눈이 빨간데. 아니야. 수연이가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봤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수진 씨한테 쓴 편지들. 뭐라고요? 수연이가 편지 하나를 집어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그래. 내 아버지가 쓴 거야. 아버지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수연이가 울먹였다. 나도 오늘 알았어. 엄마한테는 사랑이 없다고 썼네요. 익숙한 뿐이라고. 그래.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 위해서 살았는데. 수연이가 편지를 구겼다. 엄마 이거 다 버려요. 태워버려요. 수연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엄마만 아파요. 수연이 말이 맞았다. 다음 날 편지들을 모두 태웠다. 불에 타는 편지들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에 대한 기억도 이렇게 태워버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태수 씨 물건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요? 네.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이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사진들이요. 태수 씨가 숨겨놨던 사진들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 남편과 모르는 여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봐요. 다음 사진. 남편과 또 다른 여자. 이 사람도요? 네. 계속 사진을 넘겼다. 모두 다른 여자들이었다. 10명도 넘었다. 이게 무슨. 사모님 혹시 태수 씨가. 수진이 말을 흐렸다. 우리만이 아니었던 거 아닐까요? 심장이 멎었다. 무슨 소리예요? 태수 씨가. 다른 여자들도 만났던 것 같아요.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진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영이와 마이너스 2010년. 민정이와 마이너스 2012년. 혜진이와 마이너스 2015년. 모두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진짜라면 태수 씨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수진의 얼굴도 창백했다. 사모님, 저희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조사요? 네.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지. 머리가 어지러웠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저도 충격받았어요. 근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그날 우리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부인 조사 결과입니다. 탐정이 파일을 건넸다. 고인은
총 8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8명이요? 네. 사모님과 수진 씨 포함해서요. 나머지 6명은요? 모두 유부녀였습니다. 주로 병원 환자나 고객들이었고요. 자식은요? 준서 군만 확인됐습니다. 다른 여성들과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여자들은 지금 대부분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고인이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수진이 물었다. 그 여자들도 속았나요? 네. 대부분 고인이 독신이거나 이혼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35년간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을 속였다. 사모님, 이 여자들 중 몇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며칠 후 그 여자들 중 3명을 만났다. 모두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었다. 저는 5년 전에 만났어요. 태수 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저는 10년 전이요.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도 속았어요. 결혼하자고까지 했어요. 모두 같은 얘기였다. 남편은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을 속였다.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결혼하자고 약속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연락을 끊었다. 미안해요, 다들. 내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봐서. 아니에요. 사모님 잘못 아니에요. 태수 씨가 나쁜 거죠. 여자들이 나를 위로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다. 활짝 웃고 있는 남편. 당신, 정말 누구였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남편을 전혀 몰랐다. 거짓말쟁이, 바람둥이, 사기꾼. 그게 내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다. 영정 사진을 뒤집어 버렸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진실을 알고 나서 일주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남편이 웃으며 나타나 말했다. 여보, 사랑해.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여자들이 서 있었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저도 사랑받았어요. 악몽에서 깨면 새벽 3시, 4시.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60세.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뺨이 움푹 들어가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가득했다. 엄마, 병원 가봐요. 수연이가 걱정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여요. 살도 너무 빠지셨고. 먹기 싫어서 그래. 그래도 드셔야죠.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버지 회사에서 연락 왔대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했대요. 뭐라고?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5억 정도래요. 지난 10년간. 그럴 리가. 회계 감사하다가 발견했대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래요. 가슴이 무너졌다. 그 돈은 어디에? 아마 다른 여자들한테 쓴 것 같아요. 수진이네 아파트, 다른 여자들에게 준 돈. 모두 회사 돈이었다. 회사에서 뭐래? 유족한테 변상하라고 하네요. 얼마나? 5억 전액이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우리가 받은 재산에서. 네. 거의 다 내놔야 할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명예도 없었다. 남은 건 수치심과 빚뿐이었다. 다음 날 회사 대표를 만났다. 사모님 유감입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총 5억 2천만 원. 변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 씨 들으셨어요? 네. 방금 연락받았어요. 우리 받은 재산에서 반씩 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잘못도 아닌데. 전화를 끊고 방에 들어가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6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이것밖에 없나?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다.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강태수 부인 아니야? 맞아. 남편이 바람 피우다 죽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던데? 쯧쯧. 집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다. 장을 다 보지도 못하고 나왔다. 집으로 오는 길 눈물이 났다. 이제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다. 남편 때문에. 그날 저녁 수연이가 찾아왔다. 엄마 이거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인터넷 기사였다. 재벌 이사의 이중생활. 8명의 여성과 관계. 남편 얘기였다. 누가 언론에 흘린 거예요? 모르겠어. 기사 댓글을 봤다. 부인은 뭐 했길래 남편이 저렇게. 여자 복도 없네. 그런 남편 만나서 집안 관리 제대로 못한 부인 책임도 크다.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엄마, 나 때문이래. 내가 잘못했대.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 온 세상이 날 욕하는데.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는 3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알아요, 엄마. 그런데 왜 내 잘못이 돼? 왜 내가 손가락질 받아야 해? 수연이가 나를 안았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엄마 탓 안 해요. 하지만 세상은 나를 탓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면제를 꺼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불면증 때문에. 1알, 2알, 3알.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걸 다 먹으면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편 따라가면 그럼 편해질까? 손이 떨렸다. 약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엄마 주무세요? 응. 엄마 사랑해요. 나도. 엄마 저 없으면 못 살아요. 알죠? 알아. 내일 아침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손에 쥔 약을 봤다. 그리고 변기에 다 버렸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살아야 해.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왔다. 엄마 일어나세요. 응. 죽 끓여왔어요. 드셔야죠. 고마워. 수연이가 끓여온 죽을 먹었다. 따뜻했다. 엄마,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엄마랑 저랑 둘이서. 제주도 같은데. 나중에. 언제요? 엄마 계속 집에만 계시잖아요.
나중에 기운 나면.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민준도 왔다. 엄마, 회사 얘기 정리됐어요. 그래. 5억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5년 동안. 알았어. 엄마,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을? 네. 강남 아파트 팔면 빚 다 갚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35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니.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저도 분당 아파트 팔려고요. 그래요? 네. 빚 갚고 나면 작은 전세라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도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준서랑 시작하면 되니까요. 사모님은요?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모님? 힘들어요. 저도요. 전화기 너머로 둘 다 울었다. 한참 후에 수진이 말했다. 사모님, 우리 만나요. 지금요? 네. 지금.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도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요. 요즘 잠도 못 자고. 나도. 우리는 서로를 봤다. 우리 참 불쌍하네요. 수진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러게요. 태수 씨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네요. 맞아요. 미워요. 정말 미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저도요. 너무 미워요. 우리는 함께 울었다. 카페 한 구석에서 2명의 피해자가. 사모님. 네. 우리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해. 태수 씨가 원한 게 이게 아닐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무너지고 고통받고 죽는 거요. 맞는 말이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그게 복수예요.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태수 씨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죠.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날 나는 깨달았다. 죽으면 진다는 것을, 살아야 이긴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망가진 60세 여자. 하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다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60세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집을 정리했다. 35년 살았던 강남 아파트.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다. 엄마, 이 옷들은 어떻게 할까요? 수연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다 버려. 전부요? 응. 다 필요 없어. 수연이가 옷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나는 서재로 갔다. 남편의 책상, 의자, 책들. 하나씩 치우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5년이 끝나는구나. 엄마, 이 사진들은요? 민준이가 가족 사진들을 들고 있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몇 장만 남기고 버려. 정말요? 응. 새로 시작하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해.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강해지신 것 같아요. 강해진 게 아니었다. 그냥 살기로 결심한 것 뿐이었다. 일주일 후 집이 팔렸다.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됐다. 강남 아파트라 그런지 금방 구매자가 나타났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작은 빌라 알아봤어. 은평구에. 은평구요? 거기 너무 먼데. 괜찮아. 조용하고 좋더라. 혼자 사실 건데. 걱정돼요. 나 이제 60이야. 혼자 살 줄 알아야지. 짐을 정리하는 날 수진이 찾아왔다. 사모님 도와드릴까요? 수진 씨도 이사 준비로 바쁠 텐데. 괜찮아요. 저는 준서랑 둘이라 짐이 많지 않아요. 고마워요. 수진과 함께 짐을 정리했다.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남편의 영정사진이었다. 가져갈게. 정말요? 응.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수진이 조용히 웃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용서하시잖아요. 용서가 아니야. 그냥 놓아주는 거지. 그게 더 어려운 건데. 둘이서 차 한 잔 마시며 앉았다. 수진 씨는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갈까 해요. 부산. 부산이요? 네. 부모님 계시거든요. 준서도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겠네요. 사모님은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한참 생각했다. 모르겠어.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그래야겠지.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다 와서 도와줬다. 민준, 수현 그리고 며느리 사위까지. 할머니, 새 집 어때요? 손녀가 물었다. 작지만 아늑해. 전보다 좋은데요. 그래? 네. 여기 햇빛도 잘 들고. 맞았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이 됐다. 엄마, 우리가 저녁 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엄마가요? 응. 오랜만에 요리하고 싶어. 주방에 서서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무침.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아니, 이제는 상관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엄마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엄마 요리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밤늦게 아이들이 다 돌아갔다. 혼자 남은 집. 조용했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강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여보. 하늘을 향해 말했다. 나 이제 혼자 잘 살 거예요. 당신 없이도. 미워요. 아직도 미워요. 하지만 목이 메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민준이랑 수연이 낳게 해줘서.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이별의 눈물. 다음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저 오늘 부산 가요. 벌써요? 네. 준서 학교 문제도 있고. 알았어요. 잘 지내요. 사모님도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진이 말했다. 사모님. 네. 사랑해요. 순간 놀랐다. 뭐라고요? 사모님 사랑해요. 정말 존경해요. 나도. 수진 씨 고마워요. 같이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났다. 남편의 두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일주일 후 남편의 49제였다. 절에 갔다. 가족들과 함께. 스님이 연부를 외웠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함께 절을 올렸다. 절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49제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 그리고 정말 괜찮았다.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 갔다. 커피를 시키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만 있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60 넘으면 뭐 하겠어. 그냥 손주나 봐주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살 건가? 아니야.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집으로 와서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60대 할 수 있는 일. 60대 새로운 시작. 60대 창업. 여러 글들이 나왔다. 카페 창업, 공방 운영, 상담사, 작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다. 60대 작은 카페로 인생 이막. 클릭했다. 한 여성의 인터뷰였다. 남편을 잃고 방황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꿈을 찾았죠.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이제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사진 속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다음 날 동네를 산책했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임대. 빈 가게였다. 작지만 아담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망설이다가 전화했다. 여보세요. 거기 임대 문의드리려고요. 네,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지금 가능할까요? 네, 오세요. 부동산에서 열쇠를 받아 가게를 봤다. 작았다. 10평도 안 됐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여기 뭐 하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다. 카페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도 놀랐다. 카페요? 좋죠. 이 동네 카페 없어서 아쉬웠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잖아요. 집으로 와서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나 카페 하려고. 네. 엄마가요? 응. 작은 카페.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야. 생각해봤어. 엄마, 카페는 힘들어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하지만 해보고 싶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민준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눈물이 났다. 고마워, 민준아. 한 달 후 카페가 오픈했다. 작은 카페. 이름은 다시 봄. 60세에 다시 찾은 봄이라는 뜻이었다.
오픈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 조금 실망했지만 괜찮았다. 둘째 날 3명이 왔다.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셋째 날 5명. 넷째 날 10명. 조금씩 손님이 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특별한 손님이 왔다. 사모님, 수진이었다. 준서와 함께. 수진 씨, 어떻게? 서울 잠깐 올라왔다가 들렀어요. 카페 오픈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서 와요. 수진과 준서가 앉았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준서야. 커피를 내려줬다. 와, 맛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 카페 대박 날 것 같아요. 셋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의 부산 생활, 준서의 새 학교, 내 카페 이야기. 사모님 정말 멋지세요. 뭐가? 60세에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요? 응. 수진 씨는 아직 젊잖아요. 맞아요, 엄마. 엄마도 뭐 하고 싶은 거 해요? 준서가 말했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있었다. 60세의 봄. 늦었지만 아름다웠다.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다시 봄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카페가 됐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일 아침 문을 여는 게 즐거웠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금방 나와요. 커피 내리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내 것이었다. 사장님, 여기 완전 힐링돼요. 젊은 여자 손님이 말했다. 그래요? 고마워요. 사장님 보면 저도 용기가 나요. 무슨 용기요? 나이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거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작하면 돼요. 오후 민준이가 들렀다. 엄마, 손님 많네요. 그러게. 요즘 장사가 잘 돼. 다행이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나도 걱정했어.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 민준이 카페를 둘러봤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가 웃으니까 저도 좋아요. 민준아, 고마워. 그때 반대 안 하고 지지해줘서. 당연하죠. 엄마니까. 저녁에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소식? 저 둘째 임신했어요. 정말? 네. 이제 3개월이에요. 눈물이 났다. 축하해, 수연아.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내가 뭘?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계속되는 거구나.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그래, 맞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이 오고 있었다. 카페를 열었을 때는 봄이었는데 어느새 가을이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냈다. 이사 오면서 상자에 넣어뒀던 사진. 오랜만에 남편 얼굴을 봤다. 여보. 사진에 대고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처음엔 미웠어요. 정말 많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근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외로웠겠죠. 사랑이 필요했겠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이 났다. 용서해요. 이제 진짜로 용서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한테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편한 삶만 살았을 거예요. 아프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도 못 느꼈을 거예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남편 산소를 찾았다. 1년 만이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여보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 이제 카페 해요. 작지만 내 가게예요. 손님들이 좋아해줘요. 맛있다고 또 오겠다고.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수연이가 둘째 임신했대요. 당신 손주 또 태어나요. 민준이도 잘 지내요. 요즘 승진했대요. 수진 씨는 부산에서 잘 지내요. 준서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웃음이 나왔다. 이상하죠? 당신 없이도 우리 다 잘 사는 게. 하지만 그게 인생인가 봐요. 누구 하나 없어도 삶은 계속되는 거.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자주 올게요. 외롭지 말고 잘 쉬어요. 돌아서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사모님? 수진이었다. 수진 씨, 여기 어떻게? 저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둘이서 다시 묘비 앞에 앉았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응. 카페 장사 잘 돼요. 저도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 씨는요? 저도 일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작은 공방이에요. 액세서리 만드는 거요. 와, 좋겠다. 사모님 보고 용기 냈어요. 우리는 서로 웃었다. 우리 참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태수 씨 때문에 무너질 뻔했는데. 근데 다시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둘이서 남편 앞에서 웃었다. 여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잘 살아요. 당신 계획대로 안 됐죠? 수진도 말했다. 태수 씨, 우리 당신 없어도 행복해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함께 산소를 내려왔다. 사모님,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사모님. 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요?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하해요. 태수 씨 얘기 다 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괜찮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래요. 눈물이 났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사모님도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나는 괜찮아. 왜요? 아직 젊으신데. 아니야.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래도, 수진 씨, 난 이제 혼자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정말이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다. 남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여도 충분했다. 나 자신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카페에서 특별한 모임을 열었다. 나, 수진, 민준, 수현 그리고 준서 모두 함께 모였다.
할머니 케이크 맛있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든 거야. 진짜요? 대박. 모두 웃었다. 엄마 건배할까요? 민준이가 주스를 들었다. 뭐로? 엄마의 새 출발. 수진 씨의 결혼. 수연이의 둘째. 준서의 성장. 우리 모두의 행복. 잔을 부딪혔다. 건배. 그날 밤 모두 돌아가고 혼자 카페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여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상처도 이제는 흉터가 됐어요. 아물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고마워요. 아프게 해줘서. 덕분에 진짜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덕분에 나를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수진의 결혼식에 갔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축하해요. 사모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수진 씨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둘 다 강했던 거죠. 그래, 맞아. 포옹했다. 행복하세요, 수진 씨. 사모님도요. 결혼식이 끝나고 부케를 던졌다. 준서가 받았다. 엄마, 나 받았어. 그래, 우리 아들. 모두 박수 쳤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된다. 아픔도 지나가고 기쁨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1년 후. 카페 다시 봄은 돌잔치를 했다. 1주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단골 손님들, 이웃들, 가족들. 사장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줬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수연이가 말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엄마는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저녁 모두 돌아가고 혼자 카페에 앉았다. 1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남편의 죽음, 이중 생활 발각, 재산 분할, 횡령 사건. 모든 게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겨냈다. 60세에 새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행복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게 진짜 삶이었으니까. 거울을 봤다. 61세. 주름이 더 깊어졌고 흰머리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1년 전에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살아있었다. 진짜로 살아있었다. 다시 봄. 카페 이름을 중얼거렸다. 60세에 찾아온 봄.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은 카페 1주년이다. 1년 전 나는 죽고 싶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로 시작된 거였다. 60년간 남의 인생을 살았다. 딸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하지만 정작 나로 산 적은 없었다. 이제야 나를 찾았다. 60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수 있다. 그 시간을 나로 살 거다. 강태수의 아내가 아니라 이미선으로.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날 배신한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어요. 이제 정말 진짜로 완전히 놓아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나는 계속 살게요. 이미선.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60세, 아니 61세. 다시 봄.